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8월 30일, 이달도 하루,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의 오프닝은,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CIO, 이분이 오늘 신라호텔에서, 이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에서, 프로젝트 책임자, CIO, 마날 알 모니프, 이 사람이 이제 태양광 원자력, 그 네옴시티는, 전부 다 에너지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태양광,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파트너를 찾는다.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 풍력 발전, 해상 발전, 원자력 발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기업들의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역시 폐배터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세비캠 오늘 또 최고 갔었죠. 성일하이텍이라든가 그 외에 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따가 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오프닝은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 제주항공 유상증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유상증자 발표 있고 난 월요일, 금요일 발표했으니까 월요일에 사실 생각보다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8월 29일 어제 9시에 바로 14,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상당히 올라갔죠.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은 또 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뭐 물론 이제 한 1% 정도 하락했지만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어쨌든 유상증자 기준일이 9월 27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라고 하면은 조금씩 오른다 반등장 이렇게 오늘처럼 뭐 예를 들어서 모멘텀이 있거나 호재성 뉴스가 있거나 뭐 그 장 분위기가 좋아서 덩달아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씩 매도를 해서 떨어질 즈음에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저 같으면 그런 시도를 좀 해서 손실을 줄이거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한 어떤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 아무도 장담을 못 하죠. 아무도 장담을 못 하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 노력은 좀 해봄직하다. 저 같으면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세비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비캠 같은 경우 공모가가 35,000원이었는데 지금 18만 4,80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18만 4,800원까지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저가가 65,100원, 공모가 35,000원이에요. 저가가 65,100원인데 지금 18만 4,800원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예, 정말 사고 싶은데 기회를 안 주네요.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 폐배터리 말고도 태양광 모듈에 대한 그런 것도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조정이 오면 사볼까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좀 뭐 다음에 조정이 오면 진짜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성일 하이텍도 오늘 좀 세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캠트로스는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수소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지금 뭐 한국기술연구원인가요? 그런 쪽에서 같이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 며칠째 지금 계속 캠트로스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9,000원대부터 지금 6,210원까지 내려갔다. 물론 이제 작년에 아주 세게 갔었습니다. 작년에 아주 세게 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세게 갔다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50% 이상 떨어졌죠. 지금 뭐 19,000원까지 갔다가 6,210원까지 떨어졌다. 80%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온 건데 사실 이 회사가 뭐 실적이 그렇게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나는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어
뭐라고 했다, 모멘텀이 될 만한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2차 전지하고도 관련돼 있고 수소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 요즘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나요? IRA, 예,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친환경 재생에너지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캠트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연구라든가 뭐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 이 IRA의 수혜뿐만 아니라 어 뭐라고 할까 모멘텀이 될 만한 폐배터리 내지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기 합성 기술, 합성 연구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2006년 3월 7일 설립된 IT 소재, 의학 소재 등 유기 합성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로 어쩌고저쩌고 정밀 화학 산업 각 분야에 필요한 주요 케미컬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전해액 첨가제로 기본적인 역할 리튬이온의 이동 및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전해액 첨가제요. 그 다음에 보조적인 기능을 위해 전해액이 추가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6.6% 증가, 영업이익이 30% 감소, 당기순이 24% 감소, 그리고 뭐 블라블라. 예, 스마트폰의 약 7,000배, 노트북의 약 700배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EV 확산은 동사의 사업 영역인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아까도 보셨지만 실적은 숫자가 꽂히지 않습니다. 사실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좀 놀라운데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도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올해 예상치도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어쨌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가 움직임이 최근 들어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다. 한번 여러분도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지금은 조금, 급등을 한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신규로 진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트로스. 그 외에 또 미래컴퍼니가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인데 오늘 그 장비 174억, 베트남의 장비 공급 계획 174억인가요? 그 규모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와서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십몇만 원까지 갔었죠. 미래컴퍼니가 상당히 잘 나갔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몇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봉, 월봉, 예. 아니었나요? 제가 다른 회사하고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컴퍼니가 옛날에 디스플레이로 잘 나갔었는데, 지금 아마, 액면 분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몇만 원으로 제가 봤었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월봉으로 봐도 최고가가 48,000원 밖에 안 나오네요. 예, 근데 그 전에, 예, 좀 높은 자리에 있긴 한데, 19년, 18년, 아마 조금 더 오래된 일, 예, 15만 2천원. 2018년 일이군요. 2018년에, 15만 2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아주 강하게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옛날에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174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태양광의 S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애플론, 엔지캠 생명과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한참 올랐다가 다시 엄청나게 빠졌다가 오늘 약간 올라온 것 같고 타이거일렉, TSE의 자회사로서 타이거일렉도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 주가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TSE의 자회사 타이거일렉, 반도체 기판, 그 삼성전기하고도 지금 갑니다. BGA 볼그레이드 어웨이,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웨이, 볼그레이, FC 플립칩, BGA 볼그레이드 발음이 안 되네요. 어쨌든 그 비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릴 게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분명히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내 유일의 TMA 제조 생산 업체가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모으고 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5,000원대 아래에서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 이제 좀 낮죠. 한 2, 30% 정도 난 구간에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라고 할까 국내 유일 독점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TMA 국내에서는 유일한 TMA 제조 가능 업체다. 유기금속 화학물 설계 및 TMA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 소재, 석유화학 촉매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 4분기 실적도 보시면은 329억에 94억, 51억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예상 실적이 1207억 이렇게 작은 회사인데 예상 실적도 나와 있을 정도로 정권사에서 관심 있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런 아까도 보셨지만은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22년 예상 실적 이런 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은 나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정권사에서 관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실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26.1 지금 1, 4분기에는 26.74 정도 나왔잖아요.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상으로는 아마 최고가를 오늘 최고가를 쓴 걸로 보입니다. 5,890원. 예, 최고가를 썼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최고가를 썼기 때문에 매몰대가 없다. 예, 매몰대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매수 세력이 좀 더 분다면 이거는 날아가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BH 같은 것도 있고 A프로도 또 이게 실적은 안 나오지만 사실 2차전지 장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전구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2차전지 전구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죠. 2차전지 장비하고도 장비주죠. 장비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프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올 초에 많이 빠졌죠. 거의 50% 이상 빠졌다가 다시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기술이 턴키 방식으로 얼마 전에 유럽에 1조 5천억이라는데 그게 기사는 났지만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수주는 받았지만 그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기술도 요즘 7만 원대를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장은 PNT로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도 어젠가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의 혼다가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뭐라고 하나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좀 올랐던 것 같은데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방테크라든가 비나텍이라든가 수소 관련주도 있었고요. 최근에 상장한 대성 하이텍은 공모가가 15,000원, 9,000원이었나요? 9,000원이었는데 어쨌든 공모가 위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또 여기 보시면 E&D가 이제 벨기에 유미코어라는 양극재 회사의 전구체, 2차전지 전구체, 양극재에 들어가는 그 전구체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실제로 계약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뭐라고 할까 벨기에 유미코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 또한 그 대표 사장이 19만 3,485주를 매수해서 지분율을 높였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이 회사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D도 유심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HPSP도 오늘 좀 초반에는 빠지다가 6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종전에 67,300원의 최고가인데 그 최고가를 넘어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 열처리 수소를 이용한 열처리 장비 이 제조업체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한번 ST도 그런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생산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이 HPSP를 볼 때는
저기 한미반도체도 같이 봐야 되죠. 예, 한미반도체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현재는 2대 주주고 1대 주주는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아마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최대 주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가 이제 카메라 모듈하고 관련이 돼 있죠. 나무가가 카메라 모듈하고 알고 있는 나무가가 드림텍하고 사이에 뭐 있는데 하여튼 나무가가 드림텍에 비하면 손자 회사 정도 되고 그 위에 유니캐스트가 있죠. 그 위에 유니캐스트가 있고 하여튼 자율주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그런 쪽으로도 또 관련되어 있고 2차 전지는 뭐 나노 신소재뿐만 아니라 오늘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응급제하고 관련된 대주전자재로 CNT 도전제하고 관련된 나노 신소재 오늘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뭐, 분위기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오른 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뭐 관련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유일 에너테크, 그 다음에 이수하,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라고 할까,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런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컨버터 어쨌든 전기차라든가 지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전기를 생산하면 그런 걸 전송해야 되고 변환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DC를 AC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컨버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에도 마찬가지고요. ESS하고도 연결되고 그런 거에 전력 변환기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또 그런 쪽으로 또 주목을 해서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공모가를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초반에 상장하고 34,450원 찍고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 뭐 그 중간 16,900원 오늘 종가인데 이지트로닉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디오가 임플란트죠. 디오가 임플란트고 유일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모트렉스도 자율주행 어쨌든 성일하이텍, 세비캠 정말 무섭게 오릅니다. 좀 뭐 세비캠이 가장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ISC도 강조해드렸지만 조정할 때마다 사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언제 출시될지 모르지만 9월 달에 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TLB라든가 아비코전자라든가 DDR5에 관련된 주가들이 9월 달에 있을 인텔의 어떤 발표에 촉각을 세우면서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승광밴드라든가 하이로코리아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블록딜로 한 7.6% 할인해가지고 블록딜을 내놓는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간에서도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SK가 자사주 소각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SK가 상당히 세게 올라갔고 아까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대명에너지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도 물론 이 19주 거래됐다는 걸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ETF도 좀 움직였네요. 뭐 19주니까 한 주 보통 거래대에서 상한가 보내버리기도 하는데 이건 아마 이제 타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주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뭐 자전거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주가를 딱 띄우는 그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 외에 뭐 ETF들이 좀 많은데 대명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국내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로 신문기사에 최근에 여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그 뭐라고 하죠? RGB냐요? RGB인가 그에서 문제가 좀 생겨갖고 갑자기 안랩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도 좀 2% 정도 올랐는데, 유일 에너테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일 에너테크, 이수화학, 폐배터리, 금속, 회수율,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영택이라는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 때문에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여기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봐도 오늘 보면은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조정 받을 때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웬만해서는 조정을 안 주네요. 그리고 캠트로스가 12,15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이 혼다하고 오늘 그 조인트 배처 어제 기사 났죠. 그 바람에 오늘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1.3%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죠. 미국의, 정부가 미국에 이제 세액공제,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자재들로 쓰는 거는 이제 세금공제를 못 받게 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IRA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 부회장인가요? 정의선 회장도 미국에 가고,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도 항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세아특수광 같은 거, 세아그룹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조선하고도 좀 관련돼 있고, 하이로코리아, 승강밴드, 태웅 이런 피팅 밸브 쪽으로도 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뭐라고 할까, 방산 관련주들이 어제 좋았죠. 어제 많이 올라갔죠. 어제 많이 올랐는데 한국항공우주도 아마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폴란드의 무기 수출 이후에 여러 나라에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써 방산주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양극재 중에 코스모 신소재도 상당히 주가가 최고가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6,300원까지 오늘 올랐는데 최고가를 썼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와 더불어 코스모 화학도 잘 봐야 되고요. 어쨌든 코스모 그룹은 정말 눈부시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고리아연도 폐배터리 추출 관련돼서 재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늘의 뉴스에는 딱 다른 게 나왔더라고요. 영풍그룹에서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업주가 영풍그룹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창업주가 그게 전자 계열과 비전자 계열로 이렇게, 비전자는 최씨고 전자 계열은 또 성씨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재련 기술, 아연 재련하는 기술로 충분히 금속 추출 이런 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LNF 그렇고 코스모화학도 보시면 3.34% 폐배터리의 재활용하고 관련돼 있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는 아마 양극재 중에서는 오늘 제일 흐름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지트로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어쨌든 거래대금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고, 동박은 좀 내렸고, SKC는 반도체하고도 있고, 동박도 있고, OCI가 이제 태양광인데 좀 내렸네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솔루션에 공급하는 양극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진짜 바이오 생명과학부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화학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간만에 DB하이텍이 한 7% 정도 올랐네요. DB하이텍 좀 올랐고,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게 아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조그마한 회사인데 거래대금 상위수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수화, 유일 에너테크, 이수화,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는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는 69,800원까지 올랐는데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원 특미가에 갔죠. 99,700원. 다시 실리콘 언극재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거고, 지금 61,100원에서 쭉 거의 쉼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쉼없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뭐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정시마다 한번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한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으면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오늘 3.68% 올랐네요. 아무튼 수소 같은 주들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수소 관련주는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오늘 좀 어제 좀 올랐는데 S-오일 같은 전통적인 원유 관련 유가 관련주도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들도 오늘 좀 좋았죠. 여행주들도 좀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PCR 입국대 검사 폐지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세비캠, 성일하이텍, 어쨌든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SR 같은 경우도 다시금 올라왔죠.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성년자 채용 관련된 뭐 그런 이슈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겨내고 다시 올라와서 최고가를 지난번에 썼는데 다시 한번 최고가에 지금 8월 19일 37,650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대보마그네틱이라든가 BNT라든가 2차전지 장비주들도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대보마그네틱도 거의 최고가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3,500원이 오늘 1월 달에 쓴 최고가인데 거의 뭐 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만원 정도 차이 나고 그 외에 DNT도 2차전지 장비주죠. DNT도 2차전지 장비주고 A프로도 아까 2차전지 장비주라고 그랬죠. 그 외에 또 이제 RFHC가 뭐 29억 정도의 조그만한 소액이지만 어쨌든 갈륨 지라갈륨 트랜지스트 공급 계약을 좀 맺었고 뭐라고 할까요? 어제 그 파월 의장의 0.75bp 0.75% 금리 인상을 9월 FOMC에 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잭슨 홀 미팅에서 말하는 바람에 급락을 맞았는데 어제 미국장도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선물이 오늘 미국 주중에 낮에 미국 선물이 오르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좋은 흐름으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한번 분할 매수 차원에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 환율이라든가 유가라든가 그런 거 좀 많이 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재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4인 가구의 전기료가 1년에 한 65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죠. 전기료만 1년에 내는 게 650만 원입니다. 4인 가구. 어마어마하게 한 10배 정도 올랐다고 하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그 정도로 지금 에너지 대란이라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에너지도 있을 수 있겠고 LNG도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 태양광, 풍력, 원자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있겠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장을 이끌어가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IRA라는 것도 있지만 유럽의 에너지 대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주식시장을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차 전지요, 배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집트에서도 나왔지만 그 이후로 여러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여러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발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도 움직이고 어쨌든 LNG는 조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선과 연결되면 피팅 밸브도 연결이 되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지금 뭐 반도체는 상당히 많이 고전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있고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요즘 뭐 현장에 가서 많이 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평택 공장의 P3 공장의 그 인부들이 이 뭐 일당이 좋다. 뭐 그 한밭집도 뭐 김밥이 잘 팔린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P4, P5 공장도 연이어 장비들로 들어갈 거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날 때
모아놔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어쨌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은 보고 어떤 산업의 섹터군이 지금 저점인가, 그 다음에 향후 올라갈 것인가를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더 뭐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SK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려아연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요. SK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천억 가까운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하는 공시 때문에 어쨌든 자기 기업 가치를 5배 정도까지 늘린, 5배까지 뭐 올린다고 했죠. 어떤 IR 때. 그렇기 때문에 SK도 상당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주사라서 할인을 많이 받는 것도 있지만 SK그룹이 자회사를 동원해서 투자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SMR 관련된 그 테라파워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해서 플러그 파워, 그 다음에 뭐 블룸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를 통해서 풍력하는 상강 MNT도 인수했죠. SK그룹이 상당히 그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곽강을 받을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배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SK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준 패드나우 즉시결제 플랫폼 내년 중반 출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디딤돌, US뱅크 뭐 결제 프로세스 알라크리티 페이먼트 뭐 122여 기관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이 패드나우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좀 쭉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할 거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라는 걸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는데, 이게 이제 코인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이 관련된 종목들도 뭐 오늘 좀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패드나우라는 즉시 지불 결제 시스템이 뭐 결제도 되고 송금도 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미 연준에서 내년 중반에 출시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코인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코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번 끝맺음으로 클로징으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